뒤늦게 주식에 손댔다 제대로 물렸다. 주식 개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웃었던 개미 투자자, 2021년엔 쓴맛을 보고 2022년에는 비명을 지른다 라는 거죠. 동학개미들 43%가 손실을 보고 있답니다. 사학개미도 부진하고 있고요. 동학개미라고 이름을 불린 이들이 상당수 적자,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이후에 경제가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그 어려워졌던 걸 문재인 정부가 돈을 대거 풀어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거품을 키웠죠. 그걸로 메꿨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정권사들이 대대적으로 동학개미 운운하면서 개미들을 대거 끌어들였죠. 그래서 뭐 주식 계좌 개설하는 게 뭐 역대 최고치였죠. 그리고 정권사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수수료 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이익을 냈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개미들을 끌어들였으면 개미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안 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죠. 저도 제 주변에 보면 주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식당에 있는 일하는 직원, 그리고 청소부까지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주식은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나와야 될 때라고 하는 뭐 주식 고수들의 명언들이 있잖아요. 그 말이 딱 사실인 것 같은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죠. 누가 돈 벌었대, 주식으로 1억을 벌었대, 5억을 땡겼대,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주식으로 1억 벌었어요, 3억 벌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안 하고 있으면 바보된 것 같고, 옆에서 벼락거지 얘기하고 비투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로 5천만 원 1억 대출 받아서 주식하면 3천만 원 5천만 원 벌어서 1년에 받는 연봉을 주식 투자해서 그냥 땡기는데 왜 바보같이 안 하고 있지? 어리석게 멍청하게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 얘기 듣고 뛰어드는 거죠. 비트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뭐 서학개미 이러면서 미국 주식들도 막 했죠. 애플도 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사고 코카콜라도 사고 월트 디즈니도 사고 스타벅스도 사고,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사고 뭐 하이닉스 사고 뭐 이래저래 뭐 카카오도 사고 많이 그랬죠. 근데 그 개미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주식시장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공부해서 들어갔을까요? 유명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런 주식이 유망해, 이거 사, 저거 사 라고 얘기하면 학교 다닐 때 과외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문제라고 찍어주는 거 들어서 실제로 나온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그런 형태처럼 20대 30대들이 주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는 거죠. 왜? 정권사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혹은 기득권들이 게임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잠깐 돈 버는 것처럼 현혹시킨 다음에 그들을 뜯어먹으려고 했던 수작이지 않나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앙드레 코스틀라니,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뭐 우리가 잘 아는 주식 관련한 매우 이렇게 유명한 고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책을 30권, 50권, 100권 읽고 투자하느냐, 아니면 그냥 유튜브만 보고 혹은 리딩방에서 얘기해주는 그거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투자를 하느냐, 전자보다 후자가 많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주식에서 돈을 벌기보다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정권사들은 혹은 경제뉴스에서 나오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은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거다, 전쟁이 터졌을 때 주식을 사면 바닥에 사는 거다 라고 얘기하며 주식시장에 뛰어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이냐고요? 정상이 아니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불구덩이에 짚을 들고
뛰어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불타 죽습니다. 못 살아나옵니다. 지금은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주식시장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금리 인상이고 우크라이나 사태고 이런 것들이 유가 폭등, 원자재 가격 상승, 많은 안 좋은 신호인 거죠. 너무 많이 터지고 있고 이게 서서히 거쳐지고 이제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이제 밝은 빛이 보일 그런 말미라고 하면 그래도 들어가서 잠시 잠깐 기다릴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 초입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책임하게 막말하는 그런 이들의 말을 들어서야 되겠냐라는 거죠. 지금은 미국 증시 또한 50% 반토막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주식,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큰일 날 소리죠. 지금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한국 주식 마찬가지.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할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무리하게 뛰어 들어간다라는 건 손실을 너무 크게 보겠다라고 마음먹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서서히 부동산 시장에도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 둘러보십시오. 집을 샀던 사람이 지금 몇이나 되냐고요. 반대로 집을 여러 채 샀다가 그로 인한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 빨리 팔아야 되는데 미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되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을 팔려면 완전 정말 미친 듯이 가격을 낮춰서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안 쉽죠. 내가 산 가격이 있고 주변에 시세라고 하는 호가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정말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으로 내놓는다. 그러기엔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가족 누군가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주변 공인중개사에서 부추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부동산을 쉽게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주식은 주식대로 제가 하루빨리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그 주식시장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1억을 넣었는데 3천만 원 날아가고 7천만 원 되어 있는데 손절하고 7천만 원 그래도 갖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정말 쉽지 않죠. 1억 넣었는데 반토막 나서 5천만 원 손실 봤어요. 기다리죠. 버티죠. 나중에 시간 더 지나면 나중에 괜찮아질 거라고. 또 일정 부분 또 그 사람들의 말이 맞기도 합니다.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면 또 나중에 다시 회복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일 수 있지만 기다리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말도 맞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리하게 빚을 지고 당장 갚아야 되는 반대 매매에 처지에 내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서둘러서 정리해서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강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식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투자하면 다 돈 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상승장에서는 조금씩 돈을 벌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건 금방이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멘탈 관리 잘하면서 잘 버티고 잘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몇 안 된다.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보다는 자신의 생업에 더 집중하는 게 낫다. 그게 더 안전한 길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무리하게 주식시장에 머무는 건 안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주식 따위에 부동산 따위에 지금 신경 쓸 상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살 공리 가족들과 내 입에 어떻게 먹을거리를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지금은 뭔가에 투자하고 큰 수익을 발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봉박홍기 선생님의 유튜브 같은 것들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서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고 보수적으로 지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